대구시가 추진하는 박정희 기념 사업을 막기 위해 지역 시민단체들이 국토교통부에 주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에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도 감사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대구 기업들의 추석 경기가 작년보다 나빠졌습니다. 이에 따라 추석 상여금 지급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거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추진하는 박정희 기념 사업을 막기 위해 지역 시민단체들이 국토교통부에 주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에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도 감사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박정희 동상 건립과 관련된 논쟁이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김민재 기자입니다. 박정희 우상화 사업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대구시에 대한 박정희 기념사업 관련 주민감사 청구를 위해 주민감사 청구 대표자 증명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 제21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주무부 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주민감사 청구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받으면 법률에 따라 시민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뒤 주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운동본부는 감사 결과나 대구시의 조치가 미흡할 경우에는 주민소송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운동본부는 또 대구시에 공간시설 시민제안서도 제출했습니다. 동대구역 광장과 대표 도서관 공원은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향유하는 공간으로 동상을 세우지 말라는 요구입니다. 굳이 시설을 설치하려면 독립운동 지도자나 이육사 등 대구 출신의 민족시인 등으로 만들라고도 제안했습니다.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대구시 행정의 부당성에 맞서겠다는 게 단체의 설명입니다. 국토부와 관련된 협의를 했는가, 관련된 그 절차를 밟지 않았다. 사실은 국토부가 사실은 약간 방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국토부가 사실은 자기 관할에 있어서 어떤 행정행위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조치에 나서라 정도 촉구를 하는 거에 가깝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행위들이 지금 계속 문제되는 게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 속도전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속도전에서 한번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본다. 하지만 대구시의 추진 의지는 확고합니다. 시는 올해 안에 동대구역 광장에 동상을 세우고 내년에 대구 대표 도서관 준공에 맞춰 동상을 추가로 세운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동상 제작을 맡을 작가도 선정 완료한 상태입니다. 시민단체는 다음 달 국토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감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민주당도 국정감사에서 박정희 동상과 관련된 문제를 집중 제기할 계획이어서 이 논란은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대구 지역 기업들의 추석 경기가 나빠졌습니다. 추석 체감 경기가 나쁘다는 기업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보다 월등히 많았는데, 경기 부진 탓에 추석 상여금도 작년보다 늘어났다는 응답보다 작년 수준이거나 작년보다 줄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들의 추석 경기 동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10곳 중 7곳이 작년보다 경기가 나빠졌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다소 악화됐다는 응답이 52%로 가장 많았고, 작년과 비슷하다 26%, 매우 악화 15.3% 순이었으며 다소 호전 6.7%, 매우 호전됐다고 응답한 기업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업종별로는 1차 금속의 경우 모든 응답 업체가 악화됐다고 답했고, 섬유 78.3%, 기계장비 업종은 76.9%가 악화됐다고 답한 반면 자동차 부품은 51.4%가 전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호전됐다고 답했습니다. 경기 부진에 따라 추석 상여금도 작년 수준으로 동결되거나 줄어드는 양상입니다. 추석 상여금 지급 계획에 대한 물음에 가장 많은 49.3%가 전년 수준으로 지급하겠다고 답했고, 경영 곤란으로 지급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8.5%, 축소 지급한다는 응답도 4.7%인 반면
인상 지급한다는 응답은 1.3%에 불과했습니다. 또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서는 올해 추석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64.7%로 지난해 66.1%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추석 이후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전년 수준일 것이란 전망이 57.3%로 가장 많았고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35.3%인 반면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은 7.4%에 그쳐 대다수 기업들이 향후 경기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추석 휴무 일수는 응답기업 4곳 중 3곳 정도인 74%가 5일간 휴무할 계획이라고 답했고 7일 혹은 9일간 쉬는 기업도 각각 2.7%로 나타났으나 비중은 크지 않았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달서 별빛 천체 전문과학관 건립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회 과학방송통신기술위원회가 지난 9일 전체 회의를 열고 과학관 설립과 운영,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달서구병 권영진 국회의원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지 2달 만입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과학관을 설립하고 운영할 때 정부나 교육청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될 전망입니다.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 추진에 애를 먹었던 달서 별빛 천체 전문 과학관 건립에 청신호가 켜진 겁니다. 우리 달서구 아이들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대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별빛 천체 과학관을 대구시나 달서구가 건립을 할 수 있고 거기에 국비뿐만 아니라 교육청 교육 예산까지도 설립 예산, 운영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달서구는 지난 2021년부터 별빛 천체 전문과학관 건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연면적 2,500제곱미터 규모의 과학관 건립을 위해 190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필요했지만 달서구가 이를 온전히 감당할 수 없어서 사업은 지지부진하기만 했습니다. 정부와 교육청의 예산 지원이 절실했는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예산 지원의 물꼬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심 속 별빛 천체 전문과학관은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서 학교 교육과 연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가슴에 천체에 대한 꿈과 희망과 상상을 심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달서 별빛 천체 전문 과학관은 정부의 추가 지원을 받아 내년 6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 중구와 서구, 남구, 달서구에는 92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지만 제대로 된 과학관 하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번에 건립 비용 지원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면서 이곳 달서 별빛 캠프 내 별빛 천체 전문 과학관 건립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경기도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수원 행궁동 행리단길로 가보겠습니다. 행리단길은 원래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 등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고 침체된 원도심 지역이었는데요. 이젠 단점을 강점으로 바꾸고 관광 명소가 된 도시재생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루 수만 명이 찾는 행리단길의 성공 요인이 뭔지 먼저 이재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원의 자랑이자 수원을 대표하는 문화재인 사적 제478호 화성 행궁. 지난 1997년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수원 화성 복원 사업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인근에 사는 주민들에겐 행궁의 존재가 마냥 달갑지만은 않았습니다.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행궁 주변은 엄격한 건물 높이 규제를 받았고 일체의 개발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원시는 낙후돼가는 행궁 주변 마을을 살리기 위해 도시재생을 선택했습니다. 문화재와 연계한 걷기 좋은 마을을 만든다는 목표로 도로를 보행자 중심으로 개선했고 곳곳에 녹지와 공원 등을 조성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2013년부터 진행한
차 없는 거리 행사는 마을로 사람들을 모으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수원시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패키지로 묶어서 한 번에 공간 정비를 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한 달 동안 차 없는 거리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느끼고 이렇게 변화할 수 있구나 느끼게 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분들이 좀 더 매력적인 공간으로 이제 바꿔가는 노력들이 함께 이루어졌던 사례거든요. 마을로 사람들이 모이자 행궁 주변엔 카페와 식당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들은 오래된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해 개성 있는 거리를 만들었고 예쁘다는 소문이 나면서 더 많은 방문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행궁 주변을 더 유명하게 만든 건 드라마 촬영이었습니다. 선제업고 튀어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을 행궁동 일대에서 촬영하면서 촬영지를 찾는 발길은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방문객들이 오시다 보면 또 불편한 점이 있다 보니까 지도도 좀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또 요즘 외국인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을 위한 표기도 좀 많이 하고 젊은 세대 그리고 가족들이 같이 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것을 따라가기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성 행궁이란 문화재와 다양한 먹거리, 스토리까지 갖추게 된 행궁 주변은 연령과 관계없이 전 세대에게 사랑받는 수원의 대표 명소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개인적으로 한옥이나 한복 이런 거에 관심이 너무 많고 좋아하는데 요 한옥을 개조한 카페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랑 자연이 어느 정도 친화적으로 맞물려가지고 훨씬 더 보기 좋은 형상을 띠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낸 화성 행궁 주변 행리단길. 이제는 전국적으로도 성공한 도시 재생의 모범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수원 행궁동이 도심재생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인기를 끌면서 새로운 과제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임대료 상승과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인데요. 수원시가 건물주와 임대료 협약을 체결하고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 등 대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모델이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혜영 기자입니다. 수원 행리단길이 유명세를 얻으며 올라간 건 월세입니다. 오르는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는 가게는 늘었습니다. 개성 있는 상점이 문을 닫고 프랜차이즈로 바뀌는 곳도 하나둘 생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그때 젊은 사람들 많이 끊으니까 전세 살고 들어왔다가 새로 또 비싸고 막상 해보면 또 생각보다 틀리고 하다 보면 못 견디고 가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개업한 점포보다 폐업하는 점포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1년 개업한 점포가 21개에서 2023년 18개로 꾸준합니다. 반면 폐업한 점포는 2021년 14개에서 2023년 36개로 2.6배나 늘었습니다. 개업 이후 영업을 지속하는 기간도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점포 생존율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2021년에 1년 생존율 84, 2022년 56으로 뚝 떨어지더니 2023년 52까지 내려갑니다. 3년 생존율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2023년에 3년 생존율은 2021년에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점포가 5년까지 생존하는 경우는 36%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에 수원시는 강력한 소상공인 보호 대책에 나섰습니다. 행리단길 상권을 지역 상생 구역으로 지정 추진하고 월세가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임대인, 상인들과 상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행리단길 특색을 지키기 위해 대형 프랜차이즈의 입점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역 상생 구역을 지정해서 과대한 임대료 상승을 막겠습니다. 지역 상권 구성원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기 위해서 지역 상권 보호도시 수원을 선포했습니다. 동네가 뜨니 임대료는 폭등하고 원래 살던 사람들은 사라지는 상권 활성화의 딜레마. 수원시가 30여 년 동안 공들여 추진해온 화성 성역화 사업에도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 BTV에서는 힘이 되는 우리 이야기를 통해 보도 이후 지역의 변화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부산 최초 공설운동장인 구덕운동장 재개발과 관련해 부산시와 서구 주민의 첨예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BTV는 공공성을 확보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개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한편 이 문제를 지역사회의 이슈로 공론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보도가 이어진 지난 석 달 동안의 변화, 박철우 기자가 전합니다. 1928년 지어진 부산 최초 공설운동장인 구덕운동장. 부산시는 국비로 구덕운동장 재개발을 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를 신청합니다. 7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8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축구 전용구장과 문화시설, 그리고 아파트 건립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자 주민의 반대가 시작됐습니다. 1인 시위와 함께 주민 반대 서명을 받는 동시에 부산시청과 부산시의회를 찾아 집회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아파트 건립 반대에 서명한 주민은 2만 명이 넘고 5,700명이 국민청원에 참여했습니다. 굳이 여기를 또 줄여가면서 아파트를 건립하는 거는 서구 주민 중에 아무도 찬성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7월 부산 서구청에서 열린 구덕운동장 재개발 주민 설명회장. 시작부터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집니다. 부산시는 정부의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을 통해 8천억 원의 자금을 확보한다는 계획. 하지만 주민의 반대와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850세대 아파트 건립은 확정된 게 아니라며 한 발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재정 투입을 더 늘리는 부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이 너무 공동주택 규모가 크다, 줄여야 된다고 한 것이 다수 의견으로 반영이 된다면 저희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BTV는 지역민의 재개발 반대 입장 보도뿐 아니라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구덕운동장 재개발에 대한 심도 있는 내용을 다루며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당연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 두 개 다 충족하지 못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절차와 과정도 또 거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공론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부산시의회도 지역민과 지역 방송에 힘을 보탰습니다. 시의회는 공공성을 확보해 주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개발 계획을 마련하도록 부산시에 제안했습니다. 저 혼자 의회에서 오분발언을 했다면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수도 있었을 텐데 BTV에서 인터뷰를 하고 이를 이슈화해서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찾을 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지역에는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는데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BTV에 담아 함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어서 앞으로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 추진은 결국 주민의 바람대로 국토부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에서 최종 탈락했습니다. 지역 언론인 BTV와 함께 이를 공론하고 토론하면서 부산시 태도도 조금 변화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BTV는 부산시의 일방적인 재개발 사업 추진이 아닌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사업 진행을 위해 계속해서 귀를 기울일 계획입니다. 구덕운동장 재개발과 관련해 아파트 건립에 나서는 것은 공공재산을 사유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목소리를 지역방송인 BTV가 듣고 이슈화해 함께 토론할 수 있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이 어렵게 된 만큼 시간을 갖고 새로운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줄 것을 지역 주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가 추석 연휴 기간 비응급 환자의 119 구급차 이용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응급의료진 부족으로 각 의료기관마다 환자 과밀화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비응급 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단순 감기 환자나 찰과상 환자, 술에 취한 사람이나 입원 목적의 이송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 동안 대구에서는 총 2,573건의 119 구급 출동이 이뤄졌는데 이 중 중증 환자 이송은 255건으로 전체의 16.4%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외 골프 연습장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피켓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달서구 도원동 주민들은 어제 월광 수변공원 일대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골프장 건립을 반대한다는 피켓을 들고 이 사업의 부당성을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주민들은 또 인근 월곡 내거리에서도 퇴근길 시민들을 상대로 실외 골프 연습장 건축 허가 취소를 주장하며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대구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회의를 열고 전국 최초로 개인형 이동장치 가상주차구역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지역의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는 6월 기준 9,245대가 등록돼 있지만 무분별한 주차로 각종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가상주차구역을 도입키로 했는데 운영사가 앱과 GPS 시스템을 활용해 설정된 주차구역에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대구시는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정기분 재산세 4,078억 원을 부과 및 고지하였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성구가 919억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 부과되었고 군위구는 36억 원으로 가장 적은 금액이 부과되었습니다. 중구청은 대구 행복기숙사 주변에 안전시설물을 보강하였습니다. 특히 태양광 LED 도로 표지 120개를 설치하여 야간 경관을 개선하고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였습니다. 대구 글로벌 교육센터는 오는 21일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외국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온라인과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 형태로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13일까지 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학년도 대구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유초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 시행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총 96명의 교사를 선발할 예정이며 원서 접수는 오는 30일부터 온라인 교직원 채용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